안녕하십니까, 이화의 필통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15일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약 버스 터미널 이런 데에 공공시설에 약 5만 3천 개의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무료 와이파이를 쓰도록 하겠다. 그래서 통신료를 확 절감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내놨는데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공약입니다. 이 민주당의 공약에서는 상당히 좀 잘 치고 나간 것 같아요. 1호 공약에서부터. 그러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처음에 이제 이 공약 1호로 내놓은 게 공수처를 폐지하겠다, 공수처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걸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일반 생활에 밀접한 그런 공약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공약으로서 바꿔가지고 그 이튿날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해가지고 저렴한 이 전기료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총선에서 물론 그 공약이 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공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1호 공약이 중요합니다. 1호 공약이 우리 당은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우겠다. 이것만은 우리가 꼭 이뤄내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모든 5,200만 국민들한테 가장 그 피부에 와닿고 정신적으로 뭐라 그럴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헤어나오고 싶어하는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국민 공통의 그런 문제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보 문제고, 안보는 뭐 경제를 떠나서 누구나 다 그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영향을 받는 그런 그 분야이기 때문에 안보일 겁니다. 안보는 또 무엇입니까? 대북 정책이거든요. 대북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문제를 떠나서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뇌리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해법이 숙제로 계속 이렇게 그 쌓여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4.15 총선에서 이 북한의 비핵화,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글씨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는 말은 일체 얘기를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계속 꺼내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것도 싹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대화를 구걸해가지고 계속 어떤 대화 국면으로 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우리 남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화 구걸 그런 정책, 그런 속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속을 너무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뭐 남북 교류를 한다든가, 뭐 철도 연결이라든가, 뭐 이 금강산 개별 관광 검토라든가, 개성공단 가동 검토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도 북한 정부, 김정은 정권은 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저쪽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대북 발화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물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또 굴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경제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정통성도 없는 김정은 정권한테 우리 남한 정부, 적어도 헌법에 의해서 탄생한 이런 정부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 구걸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마음을 달래줘야 돼요. 이번 총선에서 그런
이 공약을 내세워야 됩니다. 그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한번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약 한 50년 정도, 50년, 이 45년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44년간이죠.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이제 동독이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요. 그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독일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44년 동안 대화를 구걸한다든가 뭐 굴종적인 그런 자세를 보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산 독재 정권은 이 태생적으로 대외적으로 굉장히 그 과시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과시적인 그런 허장성세를 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대하면서도 이 서독 정부는 꾹 참으면서 어떤 때는 무관심, 어떤 때는 뭐 교류 협력 이런 걸 병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2차 세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4, 5년 동안 집권했던 그 기민당의 아데네오 수상은 동독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 재건을 해가지고 경제력 차이가 나면 저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조금 이제 3인당의 빌리 브랜트 수상이 들어오면서 69년 아마 69년도일 겁니다. 60년대 후반에 이 빌리 브랜트 수상이 들어오면서 신동방 정책을 펴면서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동독에 대해서 이제 교류 증진이라든가 뭐 협력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슈미트 수상 그다음에 이렇게 쭉 오다가 8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냉전 체제에서 서방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82년도에 헬무트 콜 수상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힘에 의한 동독의 어떤 이 흡수 통일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서독의 통독 정책을 보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 힘을 과시했다든가 대화를 구걸했다든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서독이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환경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독일의 분단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종전 협정 평화 종전이 되면서 전범 국가를 이제 갈라놓는 그 연합 4대 강국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동독 통일 과정에서의 그런 그 의연한 자세,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좀 이렇게 의연하게 좀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걸 동독에서는 자석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대동독 자석 이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북한 대북 정책에서도 이런 게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의 정책에 따라서 이 남한에 대하는 그런 그 자세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들어설 즈음 2013년 그 2월 달에 북한이 그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군사적 도발은 절대 용납 안 하겠다. 북한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타협 이게 절대 없다 하는 그런 원칙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고민이 좀 많아졌죠. 그러다가 2013년 5월 달에 그 조평통을 통해서 대화를 먼저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14년에 아시안 게임 때는
북한의 뭐 최룡해라든가 황병서라든가 이런 이 김정은을 뺀 나머지 이 세 명의 실세가 그 인천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북한이 좀 수능적으로 나왔던 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 1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였던가요? 신년 어떤 교서나 뭐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최고위급 뭐 정상회담도,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남한과의 정상회담도 못할 게 없다, 그런 이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한 2016년 1월 달에 결국은 그냥 북한이 견디다 못해 이젠 핵실험, 4차 핵실험을 하고 또 6월 달에 뭐 5차 핵실험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3년 동안은 북한이 상당히 남한에 대해서 온순했고 이 평화적인 무도로 갔었습니다. 이런 예를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 지나치게 아쉬운 입장의 그런 대화 구걸,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경한 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도 말고 북한에 구걸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좀 의연한, 서독이 동독을 대한 것처럼 저는 의연한, 뭐 형이 된 입장에서 동생을 잘 이렇게 동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한 방향으로 가면을 이렇게 살살 달게는 그러한 그 의연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 이것을 저는 북한을 당분간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중요한 우리의 이 숙제로는 두고 있지만 북한을 잠깐 잊고 있자. 그러니까 북한을 지우자. 당분간 북한이 저렇게 아무리 달개고 미국이 비핵화 협상 자리에 나오라고 해도 저렇게 떼깡만 쓰고 안 나오니까 당분간 우리가 북한을 잊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자. 예? 북한을 좀 무시하자. 김정은 정권을 좀 잊고 살자. 당분간이라도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대한 조직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 한쪽에서 너무 이렇게 아쉽고 이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저쪽에서는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걸 악용을 합니다. 남북 간의 어떤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북한 정권도 지금까지 그런 행태를 지난 75년 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 진영은 북한에 대한 이 피로감에 쌓인 우리 5,200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 이 안보 공약 1호로서 북한을 잠깐 잊는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 정책을 펴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